안녕하세요. 절약왕 리밋입니다. 저희는 절약하는 20대 신혼부부이고 1년에 8천만 원을 저축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어느덧 절약왕 리밋 채널이 구독자 5천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2024년의 목표가 구독자 5천명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과연 5천명을 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올리다 보니 2024년 10월에 저희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구독자님들 덕분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몇몇 구독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경제관이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사회적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요. 이런 댓글을 읽을 때마다 저희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해왔던 터라 공감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저도 가끔 남편에게 오빠는 만약 내가 명품을 너무 좋아해서 자꾸 사야 한다고 했으면 그래도 나를 계속 만났을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남편은 처음에는 너라면 그래도 괜찮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했더니 명품 한두 개만 사서 그걸 오래 쓰면 괜찮지만 만약 계속 사서 모으는 사람이었다면 이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섭섭하기도 했지만 사실 저도 반대의 입장이라면 아마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경제관념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잖아요. 만약 한 사람은 절약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면 계속 돈을 쓰는 배우자를 보고 혹은 돈을 너무 아끼려는 배우자를 보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마냥 좋은 생각만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와 경제적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연애나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프로그램 중에 2억 9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 들어봤어? 아니? 못 들어봤는데. 그게 예비 신혼부부들을 모아놓고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우승한 팀한테는 2억 9천만 원을 주는 거야. 하자. 오빠라면 나가고 싶어 할까? 궁금했어. 2억 9천이면 나가야지. 그리고 이제 왜 이 프로그램 이름이 2억 9천일까에 대해 얘기했는데 뭔가 3억 하면은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3억 별로 기억이 안 남는다. 근데 2억 9천, 1천만 원 빼니까 뭔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이렇게 하지. 2억 9천 180만 그거 너무 길잖아. 딱 2억 9천 딱 1562원. 간단히 말해서 경제적 가치관은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할지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은 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소비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 둘 사이에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경제적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치관이라는 건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도시, 특히 서울에서 자란 사람은 그런 좋은 인프라에 너무 익숙해져서 비교적 저렴한 지방도시보다는 비싼 주거비를 지불하더라도 계속 서울에 살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나의 경제적 가치관과 잘 맞는 사람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의 가치관이 비슷한지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경제적 가치관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어떤 경제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소비하고 싶은지, 내가 바라는 경제적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 나의 의견을 가장 먼저 정립해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현재 절약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미래보다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저희의 경우에는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지금은 열심히 절약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 가치관을 세워놓는다면 나중에 상대방을 만나서 대화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가치관이 드러나는 주제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경제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혹시 평소에 돈을 어떻게 쓰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면 너무 직설적이라 상대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대하는지 알 수 있는 질문들을 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어디에 다녀왔어요? 거기서는 무엇을 하면서 놀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평소에 어떤 취미를 좋아하시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하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 만났을 때 당연히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남편은 축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스쿼시라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경제적 목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대화를 충분히 했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볼 수 있어요. 사실 연애나 결혼을 할 때 경제적인 목표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재정 목표에 대해서도 꼭 사전에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저축이나 투자, 그리고 은퇴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좋아요. 저희도 서로 만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 중간중간 서로의 저축이나 투자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보다는 남편이 이런 경제 분야에 관심이 훨씬 많은 편이에요. 제가 사회초년생이었을 때는 저축 이퀄 안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아무 은행에서나 적금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는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 저도 친구를 따라서 무작정 적금을 가입해서 꾸준히 넣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제 생각에는 내가 월급에 이 정도를 안 쓰고 모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축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적금 통장 이율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통장 이율이 얼마인지 말해줬는데 아마 그게 1%대였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이 진짜 깜짝 놀라서 당장 해지를 하고 차라리 그 돈을 파킹 통장에 넣어두면서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하자고 알려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나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해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함께 재정을 관리해 보는 것이에요. 이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나랑 경제적 가치관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저희는 결혼을 하기 전에 함께 커플 통장, 즉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직 연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면 함께 재정을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 남남이니까요. 그래서 데이트 통장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매달 일정 금액을 넣기로 하고 주어진 금액으로만 데이트를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재정 관리 능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출을 하게 된다면 각자 데이트하는 비용으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데이트 통장을 사용하면 어떤 걸 하는데 얼만큼의 소비를 하게 되었는지를 통장 내역을 통해서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데이트 통장에 돈이 부족한데 상대방이 자꾸 여행을 가자고 하거나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랑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경제적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경제적 목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구독자님들께서도 자신의 경험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절약하는 저희 부부의 생각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